중국이나 일본 여행 가서 현지 식당에 가보면 숟가락이 없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이웃나라 사람들이 숟가락을 잘 안 써요. 마라탕 국물에다가 공깃밥 말아가지고 그냥 후루룩 흡입해야 되는데 규동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해가지고 딱 떠먹어야 되는데 답답하게도 밥숟가락을 안 준다 이겁니다. 아니 주긴 주는데 웬 이상한 국자같이 생긴 숟가락만 줘가지고 막상 밥 비벼 먹거나 말아먹기가 힘듭니다. 아니 왜 숟가락을 안 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침에 시리얼 먹을 때도, 점심에 제육 먹을 때도, 저녁에 뜨끈한 국밥 먹을 때도, 야식으로 떡볶이 먹을 때도,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한국인들은 딱 이 넓적한 스테인리스 숟가락 하나로 다 부시고 다니는데 왜 다른 동아시아 사람들은 한국인들만큼 숟가락을 애용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왜 유독 한국인들만 숟가락에 이렇게 진심인 걸까요? 인류 전체로 볼 때 포크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젓가락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 30% 정도, 그냥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로 식사도구의 형태는 문화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어딜 가든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숟가락만은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요약건대 숟가락을 잘 안 쓸 수는 있어도 숟가락이 없는 문화권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개인 식기류들은 대부분 원시적인 조리기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간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불로 음식을 익혀 먹게 됐는데 이걸 맨손으로 만지기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원시적인 주걱, 국자, 집게, 꼬챙이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개인당 한 벌씩 들고 사용하는 식탁용 도구로 진화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중 가장 먼저 등장해서 널리 쓰였던 게 바로 숟가락이죠. 농경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곡식이 주식이 됐는데 얘네는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대 시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는 지역이나 문화권을 막론하고 그냥 곡식을 갖다가 죽을 끓여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양에서는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최소 상나라 시절부터 개인용 국자 내지 주걱, 즉 숟가락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상나라, 주나라 시대 숟가락은 이렇게 뾰족한 게 특징인데요. 이거는 숟가락이 고기를 자르는 칼 역할을 겸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춘추 전국시대의 젓가락이, 동로마 제국시대에 포크가 등장해서 숟가락과 함께 쓰이기 시작했죠. 포크도 젓가락도 따로 사용하지 않았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때까지는 죽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부터 숟가락의 사용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곡물로 만든 죽이 주식이었던 기원전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빵이나 밥, 면 같은 걸 주식으로 먹기 시작했거든요. 빵은 오늘날까지도 손으로 먹는 게 기본이고, 면은 젓가락이나 포크가 아니면 먹기 힘들고, 또 밥도 원래는 동아시아에서도 인도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처럼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숟가락을 사용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던 거죠. 이때부터 숟가락은 수프나 스튜를 먹을 때나 쓰는 전용 도구, 내지는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죽 먹일 때 쓰는 용도로 그 역할이 한정돼 버려요.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대충 남송시대, 일본으로 치면 헤이안 시대 중기부터 숟가락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식탁에서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아니 동아시아인들은 다 밥 좋아하고 국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숟가락 이거 없어질만 했어요. 일단 중국에서는 앞에서도 말했듯 주식의 변화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북부지방에서는 조나 기장으로 만든 죽 대신 빵이나 만두, 면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남부지방에서는 차를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 밥상에까지 차가 올라오는 게 당연해지는데요. 북송이 멸망하고 화북지방 유민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가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젓가락으로 빵, 만두, 면 먹다가 목 맥히면 차
마시면 되는 거죠. 또 애초에 국물 많은 음식을 잘 안 먹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송 시대부터 석탄을 연료로 사용해 엄청난 고온으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유채씨 기름이 대량으로 생산돼 서민층에까지 널리 보급됐는데요. 이러다 보니 물에다 끓이고 삶는 요리보다 기름에 볶고 튀기는 요리가 더 보편화됩니다. 요런 건 젓가락으로 쏙쏙 집어 먹으면 끝나는 음식들이라 숟가락이 필요 없었죠. 잠깐! 그럼 밥은 어떻게 먹을 건데? 흔한 편견과는 달리 중국인들이 도자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장식적인 의미에서 아니면 음식을 장기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지 일상적인 식탁에서는 나무에 오칠해서 만든 칠기를 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 밥그릇도 가벼워서 밥 먹을 땐 그냥 그릇 들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숟가락은 그냥 국자처럼 사용하는 보조 도구로 전락! 이런 추세가 명청시대까지 이어지며 기존의 숟가락 대신 탕시라고 불리는 국자 같은 물건을 쓰게 된 거죠. 지금도 중국인들은 만둣국 같은 거 먹을 때나 볶음밥 먹을 때 탕시를 사용할 뿐 다른 음식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사실 일본에서 숟가락을 사용한 건 일부 상류층이나 귀족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로 헤이안 시대 초기까지 당나라와 신라 문화를 모방하기 위해 쓰는 허례허식에 가까웠습니다. 당나라나 신라에서 숟가락 쓰던데 싶어서 수입해다 쓰는 사치품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헤이안 시대 중기로 접어들고 나니까 일본 문화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시점부터 견당사가 폐지되고 일본 국풍 문화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류층도 그냥 숟가락 같은 거 안 쓰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식탁에서 사라진 거죠. 일본인들은 애초에 숟가락이라는 게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왜 필요가 없었나? 일단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일본 쌀은 찰기가 많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먹기 딱 좋았습니다. 거기다 도자기 만드는 기술도 열악해서 역시나 오칠해서 만든 칠기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릇을 들고 먹는데 불편함이 없었고요. 또한 국 같은 경우에도 숟가락이 따로 필요 없었던 게 고기를 잘 먹지 않았기 때문에 국에 큼지막한 건더기가 잘 없었습니다. 일식집에서 나오는 미소 장국에 건더기 별로 없는 거 이거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본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이런 숟가락 이건 뭐냐? 이거는 아까 말한 탕시와 같은 물건으로 일본 말로는 렌게라고 하는데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중국인들이 들고 온 것으로 쓰게 된 지 100년도 안 된 물건입니다. 지금도 라멘이나 볶음밥 같은 중국식 요리 먹을 때만 사용하는 전용 도구라서 일반적인 일본 음식을 먹을 때는 젓가락만을 사용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한국인들은 숟가락 잘만 사용하죠. 탕시, 렌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넓적한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가끔 반찬도 먹습니다. 생김새나 쓰임새를 봤을 때 동아시아보다는 차라리 저기 유럽이나 서아시아 쪽 숟가락이랑 비슷하죠.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한데 복합적인 원인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은 밥이 주식이었다는 점, 중국처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일본 쌀처럼 찰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먹어야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석탄도 식용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국물이 많은 탕류 음식을 많이 먹었고요. 또 식기의 재질도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칠기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칠기라는 게 나무에다가 온나무 수액을 칠해서 방수성과 보존성을 높인 물건인데요. 한반도에는 애초에 온나무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공예품에나 칠기를 썼지 밥 먹는 데까지 쓰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회색의 거무튀튀한 막사기를, 귀족이나 양반 계층은 백자나 청자 또는 놋수의 그릇을 많이 썼죠. 자, 무거운 사기 그릇이나 놋 그릇에다가 잡곡밥 담고 뜨거운 국도 담습니다. 이거 뭐 들고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갈 먹고 국 한 숟갈 먹어야 편했다 이겁니다. 한국 식기의 깊이가 유달리 깊고 벽이 비교적 수직으로 서 있는 것도 숟가락의 자루가 일자로 곧게 펴져 있고 술이 둥글 넓적한 것도 이런 식사 방식 때문이죠. 조선시대 이후로 불교가 쇠퇴하고 강력한 유교 이데올로기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런 추세는 더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유교에서 생각하는 모범적인 생활상이 결국 주나라 시대를 모방하는 거라 밥 먹는 것까지 주나라 감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버렸거든요. 주나라 시대까지는 중국에서도 숟가락이 필수, 거기다가 그릇이나 숟가락 전부 다 청동으로 만드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숟가락을 쓰는 게 옳은 게 된다. 그리고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그릇이든 전부 다 금속으로 만드는 게 당연해진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놋그릇과 놋수저가 무슨 뭐 양반의 상징, 고급 식기의 상징이 돼서 전국 여기저기서 엽전을 녹여 놋그릇을 만들 지경까지 갑니다. 심지어 조선 중기였던 17세기 후반에는 조정에서 놋그릇 금지령을 내려버릴 정도였어요. 엥? 그럼 그 많은 놋그릇들 지금 다 어디 갔냐 싶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쇠 밥공기, 쇠 숟가락, 쇠 젓가락, 이게 다 놋그릇의 후예들입니다. 원래도 놋쇠를 좋아해서 뜨겁고 무거운 거에는 내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6.25 전쟁 이후 60년대 중반에 관리하기도 더 쉽고 대량 생산하기도 편한 스테인레스 식기가 도입되니 이게 순식간에 퍼져서 밥상을 점령해버린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뜨거운 밥공기에 한번 놀라고 무거운 쇠젓가락에 한번 놀라는데, 이런 독특한 취향이 사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오래된 고집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한국의 식문화, 특히나 식기 문화는 동아시아를 통틀어서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한국식 숟가락이라는 게 워낙에 만능이라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양식을 먹을 때 양식 숟가락을, 디저트를 먹을 때 디저트 숟가락을 쓰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보통 그냥 한국식 스테인레스 숟가락으로 원큐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뭐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도 아마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숟가락이 너무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그냥 놋수저라고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애드립 죄송합니다. 같은 듯 다른 동아시아의 식문화를 살펴보며 한국인들의 숟가락 사랑, 그 기원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